나는 은행에 다녔지만 정작 내 통장은 비어 있다. 퇴직하면 이제 숨 좀 돌리겠지. 60세가 된 김 과장은 30년 가까이 은행 창구와 본부를 오가며 돈 관리의 달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2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내가 누구보다 숫자에 밝았는데 왜 이런 거지? 김 과장은 당황과 자책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사실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 200이면 먹고 살 만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은퇴 직후에야 깨닫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은 퇴직한 60세 은행원이 연금 200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보는 진짜 이유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함정과 현실적인 해법을 풀어보려 합니다. 편하게 수다 떠는 기분으로 들어보세요. 1. 연금 200의 착시 숫자는 남지만 현금 흐름은 사라진다. 김 과장의 월 고정비를 한번 볼까요? 항목 금액원 비고, 주택관리비 공과금 35만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식비 생활비 60만 맞벌이, 시절 소비 패턴 그대로. 자동차 유지비 30만 할부 보험 유류. 의료 건강 25만 전기 검진 약값. 자녀 지원 50만 취업 준비 중 둘째 생활비. 합계 200만 연금 전액 소진. 고정비 연금 구조가 된 순간 예비비여가 비비상 의료비는 전부 적자로 전락합니다. 숫자상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닌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부르는 세 가지 결정적 변수. 사례 내 집이 있는데도 불안하다 주거비 함정. 인물 62세 전직 공무원 최씨. 상황 자가 아파트 대출은 끝났지만 관리비 재산세 노후 수리비가 한꺼번에 발생. 결과 월 평균 40만 원 추가 지출 연금 180 중 60만 원 적자. 집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했잖아요. 보일러 갈고 엘리베이터 교체 분담금 내고 나니 차라리 작은 전세로 옮길 걸 그랬다 싶어요. 좋은 주택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비용을 꾸준히 요구합니다. 연금만으로 커버가 안 되면 다운사이징이나 영모기지를 검토해 현금 흐름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사례 아이만 잘 되면 됐지 부모 부양 대신 자녀 부양. 인물 58세 제조업 명태자 이씨. 상황 대기업 퇴직금으로 자녀 유학비 1억 지출, 월 70만 원 송금 지속. 결과 퇴직 3년 차에 예적금 전액 소진, 신용대출 2천만 원 발생. 아들 취업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유학 후에도 취업이 안 되니 이젠 내가 아들한테 용돈 받게 생겼어요. 교훈 자녀 지원은 투자가 아닌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한도를 미리 정하고 자녀에게도 은퇴 설계를 공유해야 부모 자녀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사례 몸이 말해주더라 예상 밖 의료비 폭탄. 인물 65세 자영업 은퇴자 박씨. 상황 당뇨 합병증으로 1년 새 입통원 치료비 1200만 원 발생. 결과 개인연금 해지, 실손보험 갱신료 급등 월 적자 80만 원. 건강할 땐 보험료 아까워서 줄였는데 막상 아프니 목돈이 새어나가네요. 교훈 60대 이후 의료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실손 간 병치매 보험 재정비와 함께 건강예비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4단계 리빌딩 플랜. 지출 현미경 3개월간 카드 계좌 내역을 엑셀에 입력. 필수 선택 낭비 3칸으로 나누면 낭비 항목이 의외로 크게 보입니다. 현금 흐름 구조 조정 고정비 10% 절감이 1억 투자 수익보다 빠르다. 통신 3만원, 차량 경비 10만원, 식비 5만원만 해도 월 18만원 절약 연 216만원 흑자 전환. 소득의 씨앗 심기 경험형 파트타임 디지털 노마드. 김 과장 사례 지역 신협주 2회 상담 아르바이트 월 60만원. 최씨 사례 공무원 연금 수령자 대상 세금 강의 외당 10만원. 리스크 해지 보험 투자 포트폴리오 343. 안정삼 현금 MMF 단기채. 배당 인컴사 우량 배당 주알이 ITS 인프라 펀드. 성장3 글로벌 ETF 장기 헬스케어 친환경 섹터. 4. 돈보다 중요한 것 시간 관계 건강. 연금 200을 250, 300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출을 통제하고
작은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 과장이 가장 크게 후회한 건 퇴직 후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낸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요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30만 원 흑자가 생기니 돈 걱정보다 오늘 뭘 배우고 누구를 만나지? 가 먼저 떠올라요. 그게 진짜 여유더라고요. 5. 마무리 당신의 통장은 아직 살아있다. 연금 200의 배신은 사실 우리 자신이 만든 착시였습니다. 숫자에 안도하며 지출 구조를 방치하고 가족 건강 변수를 과소평가한 결과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 다이어트로 숨통을 트고 경험과 재능으로 소득의 씨앗을 뿌리며 건강과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면 통장은 다시 플러스를, 마음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 편지가 되길 바라며 오늘 당장 엑셀 한 칸부터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모은 돈 내가 지킨다. 이 한마디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봅시다. 전문가 칼럼. 연금 2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은퇴 후 통장에 남는 건 왜 120만 원뿐일까?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연금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보면 매달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통장에는 늘 부족하다는 신호가 찍히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은 고정지출 구조에 대한 오해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연금 200의 착시 현상.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만을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수 지출 여력이 아니라 고정비 구조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은퇴자의 월 지출 예시입니다. 구분 금액원 설명. 주거 및 공과금 35만 원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포함. 식비 및 생활비 60만 원인 기준, 외식 포함. 자동차 유지비 30만 원 차량 할부, 보험료, 주유비 등 포함.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15만 원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 등. 자녀 지원 비용 50만 원 취업 준비 중인 자녀 생활비, 결혼자금 지원 등. 총계 200만 원 연금 수령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저축 불가 상태에. 이렇게 보면 연금 200은 단지 생존을 위한 수준일 뿐 여유 있는 노후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갑작스런 지출이 발생하면 적자는 불가피하고 결국 예비 자산을 갉아먹게 됩니다. 2. 은퇴 후 마이너스를 부르는 핵심 변수 3가지. 1. 주거 관련 고정비 부담. 자가주택 보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등 은퇴 후 오히려 늘어나는 주거비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분담금, 보일러 교체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제한 주거 관련 지출이 연간 400만 원 이상이라면 다운사이징이나 영모기지 등을 통해 고정비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자녀 지원에 대한 현실 간과. 은퇴 후에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 유학, 결혼, 전세 자금 등 다양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은 투자보다 회수가 어려운 일방적 소비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제한 자녀 지원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부부가 협의해 재무적 독립의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대화도 중요합니다. 3. 의료비와 건강 변수. 60대 이후에는 질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상치 못한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문가 제한 은퇴 직전에 실손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 등을 검토하고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예비자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예상치 못한 건강비용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은퇴 후 재무설계 어떻게 바꿔야 하나? 1. 지출 진단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간의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불필요 지출을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생존 비용과
삶의 질 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정비 구조를 재설계하세요. 차량 유지비 차량 처분 또는 경차로 교체, 통신비 알뜰폰 요금제 활용, 외식 배달 지출 주 1회로 제한. 이러한 조정만으로도 월 2,030만 원의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출 통제는 수익보다 빠른 재무 개선 수단입니다. 3. 소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경험 활용형 금융, 행정, 교육 분야 퇴직자는 강의 상담, 자문 아르바이트 가능. 재능 공유형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지식 콘텐츠 수익화 가능. 재취업형 지역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파트타임 재취업.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월 3,050만 원의 소액 지속소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자산 포트폴리오 재정비.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43의 분산 구조를 추천합니다. 3. 안정자산 예금, 단기채, MMF. 4. 인컴 자산 배당주, REITs, 인프라펀드. 3. 성장 자산 글로벌 ETF, 헬스케어, AI 신재생에너지 등. 4. 결론 지금의 연금 착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연금 200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은 준비 없는 은퇴의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이지 풍요의 보장은 아닙니다.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지금부터 지출 절감 소득 창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은퇴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세요. 내가 모은 돈,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당신의 은퇴를 불안한 생존에서 준비된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가끔 은퇴하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나중에 돈 모아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요즘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라 은퇴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굴려야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겠지 하면서 흘려보내기엔 점점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보자. 중산층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는 큰 걱정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층 정도로 여겨지지만 이걸 수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산층 기준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월 300만 원이면 넉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보통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이라고 하면 월세나 전세 부담이 없고 집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에 준하는 안정적 거주 환경, 매달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조금은 있다. 이 정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월 몇백만 원 정도는 손에 쥐어야 하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2. 은퇴 자산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평균적인 월 생활비 추정. 보통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퇴 후 소비 생활은 직장 다닐 때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유지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때때로 여행도 가고 한 달 생활비를 25만 300만 원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중산층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 취향이나 지역, 집 소유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지출 경조사나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과 여가침이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 월 35만 400만 원 정도 있어야 정말 꽤 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퇴직연금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은퇴 후에는 당장 급여가 없으니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연금이 큰 역할을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잘 조합하면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자 100만 원, 70만 원씩 받는다면
최소 170만 원이 매달 들어오겠죠.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조금씩 더하면 20만 250만 원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을 수 있어요. 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투자 자산. 그래도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쓰려면 최소 5만 150만 원 정도는 또 다른 자산에서 끌어와야겠죠. 이를 위해선 일정 규모의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자산으로 넉넉하게 5억 원 이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값은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 자산만 최소 3억 원 이상은 있어요. 중산층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흔히 나오기도 하죠. 3. 은퇴 준비 사례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왔는지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사례 A. 비교적 일찍 준비를 시작한 40대 후반 김씨.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언젠가는 은퇴할 거니 종잣돈이라도 모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개인연금과 적금을 병행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절반가량은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했고 매년 조금씩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바꿔가며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했죠. 또 주택대출을 가급적 빨리 청산해서 50대 중반에는 완전히 빚 없는 집을 갖게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5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집은 이미 대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적금 펀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합쳐서 현금성 자산이 약 4억 5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시작하면 부부 기준으로 월 20만 23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확보 가능하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모은 금융자산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서 지낼 계획이라고 해요. 김 씨처럼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나름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50대 중반 박 씨. 박 씨는 50대 중반이 되도록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아이 학비나 결혼 비용 등에 치우쳐 본인 노후 대비가 거의 없었죠. 아직 시간이 좀 있겠지라고 미루다 보니 벌써 퇴직 시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뒤늦게 퇴직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따져보니 두 부부가 합쳐도 월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박 씨는 5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모아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소규모 카페를 시작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잘하면 매달 10만 1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죠. 사실 요즘 경제가 쉽진 않지만 은퇴 후에라도 부업 혹은 작은 사업을 통해서 생활비를 보충해 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다만 늦게 시작한 만큼 투자 리스크와 사업 리스크를 잘 따져보고 조금씩 준비해야겠죠. 사례 C. 60대 초반에 창업으로 새 길을 찾은 이 씨. 이 씨는 원래 50대 후반에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조금만 하다가 금방 이대로 놀기만 하는 건 못 견디겠다며 무언가 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금융 자산은 크지 않았죠.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부인연금까지 합쳐도 두 사람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는 중산층 수준이라고 하기엔 살짝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 씨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살려 컨설팅 비슷한 일을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 주로 자기 인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이라 부담도 적었습니다. 이 씨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매달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부부가 합쳐 월 2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니 훨씬 안정감이 든다라며 은퇴 후 삶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4.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은퇴 자산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래 같은 요소를 잘 챙겨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확인. 내 연금 수령액이 언제부터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두면 목표 설정에 도움이 돼요. 개인연금이나 적립식 투자 활용.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적립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리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주택 관련 비용 관리. 집이 있는 경우라도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은퇴 전까지 어느 정도 상환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부업 창업 등 추가 소득원 마련. 60세 이상이라도 작게나마 일을 하면 생활비 보충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라면 평생 현역의 마인드로 도전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크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건강검진을 잘 챙기고 의료비를 감당할 만한 보험이나 예비비를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5.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은 돈만 충분하면 다 해결된다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일정 수준의 자산이나 연금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는가, 어떻게 수입원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가 같은 측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사회활동도 적절히 참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 또한 은퇴 생활의 핵심 요소일 거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곤란한 존재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3040대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서 5060대가 되어 덜 불안하고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이든 연금이든 뭐든 간에 매달 들어오는 든든한 생활비가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주도하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발걸음을 떼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 좀 더 편안하고 중산층 수준 생활을 넘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 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2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세 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 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해진 연금과 은퇴 자금을 믿고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편안한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태국 파타야와 같은 해외 은퇴지에서는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한정된 자산으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파타야 은퇴 이민이 그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억으로 파타야 은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복잡하고 불안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막연하게 준비하거나 주어진 연금과 자산으로 그냥 넘길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 파타야와 같은 해외 은퇴지에서의 생활은 단돈 1억 원으로도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절감, 여유로운 삶.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활비 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억 원으로 해외에서 은퇴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타야에서는 그 1억 원이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해선 많은 자산이 필요합니다.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나 파타야는 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파타야에서는 그 돈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파타야의 한 달 생활비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을 모두 포함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 후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이모 씨는 한국에서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본인도 은퇴연금으로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파타야로 이주해 본 후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모 씨는 한국에서보다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집을 빌려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2. 건강한 생활과 여유로운 시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한 생활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병원과 건강관리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파타야 역시 은퇴자들에게 매우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타야에서의 삶은 자연과 가까워지며 스트레스가 적어 건강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국의 날씨는 따뜻하고 대기 오염도 상대적으로 적어 노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껏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파타야에는 많은 리조트와 휴양지가 있어 자연 속에서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또한 고급 의료 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70대 초반의 박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마친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타야로 이주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해변을 산책하고 태국 전통 마사지도 자주 받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따뜻한 날씨와 여유로운 생활 덕분에 건강도 회복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3. 자유로운 생활과 풍부한 문화적 경험. 마지막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파타야는 은퇴자들에게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태국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 그리고 다양한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가능하여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고 은퇴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타야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중반의 김 씨는 파타야에서 은퇴 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국의 전통 무용이나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는 직장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취미를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파타야로 이주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1억 원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생활비 절감, 건강한 생활,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이 결합된 파타야에서의 은퇴 생활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고 싶은 당신이라면 파타야는 분명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파타야, 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 건강, 삶의 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깊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막연하게 준비하거나 주어진 연금으로 그냥 넘길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파타야, 은퇴 이민은 정말 놀라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1억 원으로 은퇴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이 파타야에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왜 파타야가 은퇴 후 삶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절감과 여유로운 삶.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 절감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집값도 비싸고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죠. 반면 파타야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면서도 그 이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만큼 은퇴 후에 경제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례 1.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이모 씨는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식비와 공과금도 만만치 않아 매달 생활비가 계속 증가했죠. 이모 씨는 고민 끝에 파타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월세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생활비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파타야에서 고급 리조트에서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해변을 걷거나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모 씨는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2. 건강한 생활, 스트레스 감소.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생활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지 않죠. 또한 한국의 높은 물가와 빠른 생활 리듬은 건강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타야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파타야는 그 자체로 노후 건강 관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단 따뜻한 기후 덕분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태국 전통 마사지나 요가를 즐기기도 좋습니다. 또한 파타야는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 해외에서 온 은퇴자들이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70대 초반의 박 씨는 파타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건강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고 건강도 악화되었죠. 그러나 파타야로 이주하면서 그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바다를 보며 요가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매일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타야에서의 삶은 그에게 더 나은 건강과 여유로운 생활을 가져다 주었죠. 3.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 세 번째 이유는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주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자립하고 친구들은 바빠지며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취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파타야는 외국인 은퇴자들이 많이 이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타야는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중반의 김 씨는 파타야에서 은퇴 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국의 전통 무용이나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신이 즐기는 일을 찾는 게 어려웠다며, 파타야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경험처럼 파타야에서의 은퇴 생활은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1억 원으로 파타야, 은퇴, 현실이 되는 이유. 이처럼 파타야에서의 은퇴 생활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여유로운 삶을 넘어 건강한 삶과 새로운 문화적 경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비가 절감되면서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파타야는 그야말로 꿈의 은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시간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가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파타야로의 은퇴 이민은 분명히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